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애프터 이펙트 11차 시 3D 레이어 활용하기.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레이어를 3차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D 레이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3D 레이어를 활용한다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소스를 3차원으로 표현하는 것을 3D 레이어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상에서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장면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를 만들고 그 카메라의 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옵션 중에서 포커스를 조절을 해서 아웃포커스라고 그러죠. 카메라의 초점이 맞은 자리는 선명하고 그러지 않은 곳은 흐릿하게 처리해서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끔 처리하는 기법. 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준비되셨으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새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중간 보시게 되면 새 컴포지션 누르셔서 1920에 1080으로 자, 시간은 10초입니다.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저희가 먼저 3D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컨텐츠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문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위에 문자 도구 고르시고 가운데 클릭하셔서 글자를 하나 쓰겠습니다. 글자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위치시키시고 두 개만 더 복사해서 옆으로 나란히 배치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복제하실 때에는 레이어 패널에서 원하시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단축키 컨트롤 D 누르면 레이어 복제죠. 자, 그런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B라고 바꿔줄게요. 자, 선택 툴로 레이어 선택하시고 자, 한 번 더 합니다. 레이어 복제하시려고 그러면 복제하고 싶은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D 눌러서 레이어 복제.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을 시켜서 자, 이거 더블 클릭해서 제가 원하는 글자로 C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 툴로 3개의 글자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자,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시키시면 처음 상태는 세팅이 됐습니다. 자, 지금 글자 3개를 놓았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2차원 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회전을 시킨다고 해서 자, 제가 A라고 하는 글자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것을 회전시키려고 하면 회전 속성 R이죠. 자, R 눌러서 회전 속성 꺼내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값이 한쪽 축을 사용해서만 각도를 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각을 주시게 되면 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을 평면으로 생각하고 Z축을 기준으로 회전만 되죠. 자, 레이어 닫으시고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3차원으로 보이게 할 거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 선택되어진 레이어에 있는 내용들이 3차원 공간상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려고 그러면 자, 여기에 3D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3D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자, 여기에 다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면 레이어 3개가 3D 레이어를 사용해라 하고 옵션이 켜졌죠. 자, 그러면 컴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각각의 오브젝트에 축이 생겼는데 그 해당 축이 2차원이 아닌 3차원 축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빨강색은 X축, 녹색은 Y축, 그리고 파랑색은 Z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 다음 마지막으로 Z축, 높이 방향으로 값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빈 바탕 찍어서 선택 해제하시고 레이어는 A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위치 속성 P 눌러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X축, Y축, Z축이라고 해서 축이 3개가 나오죠. 자, 그래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지금 축값에 해당하는 X축 움직여 보니까 가로예요. 자, 두 번째
Y축에 해당하는 거 움직여 봤더니 세로예요. 그 다음에 Z축 움직여 보시면 앞으로 뒤로 가깝게 멀게 느껴지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제어하시려고 그러면 여기 컴포지션 상에서 해당하는 축의 화살표 머리를 집어서 드래그를 해보시면, 자, 가로 방향, 그 다음에 Y는 세로 방향, 그 다음에 파란색은 Z축, 멀리 가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3차원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걸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 회전 속성 꺼내 볼게요. R. 자,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X, Y, Z축에 해당하는 3개의 축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자, X축 각도를 주시게 되면 보세요. 빨강색을 축으로 해서 회전이 되죠. 다음 Y축을 기준으로 값을 조절을 해 보시면 녹색 화살표를 축으로 회전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Z축에 있는 값을 변형을 주시게 되면 자, 화면에서 보이는 정중앙에 있는 파란색 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X축, Y축, Z축 3개의 축을 가지고 3차원 공간상에서 회전 움직임을 가진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체를 3차원 공간상에서 제어하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먼저 레이어를 3D 레이어를 쓰겠다고 선택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변형 축을 꺼내셔서 제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브젝트가 3개니까 X축, Y축, Z축으로 각각 한 번씩 회전을 시켜 볼게요. 자, 먼저 A 선택하시고 편집 기준선은 0초로 놓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X축 회전값 초시계 눌러 놓으시고 시간은 2초를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각도는 한 바퀴를 돌아라 하고 1x를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 기준선 잡아서 돌려보시게 되면 자, x를 축으로 한 바퀴 돌아가는 게 보이죠? 자, 다음 두 번째 레이어 선택하시고 회전 속성 R 누르셔서 이번에는 Y축 회전값 초시계 눌러 놓으시고 자, 마찬가지로 2초로 가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값을 똑같이 Y축으로 한 바퀴를 돌려라 지정을 했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 자, Y를 축으로 한 바퀴가 빙 돌아가죠. 자, 마찬가지로 C 선택하고 회전 속성 R 눌러서 자, 현재 지금 편집 기준선은 0초로 감아 놓으시고 Z축 초시계 눌러 놓으신 다음에 자, 2초로 가서 2초 될 때까지 자, 한 바퀴 돌아라 1x.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360도 한 바퀴를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자, A는 X축, B는 Y축, C는 Z축이에요. 자, 플레이 시켜보면 각 축 방향으로 오브젝트가 움직이는데 3차원 공간상에서 해당 축으로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제 저희가 3D 레이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장면을 제어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만들어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물체들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다 제거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A 누르셔서 전체 레이어 선택하시고 U 눌러서 레이어 닫았다가 다시 한번 U 누르시면 사용되어진 속성만 나타나죠. 자, 이때 초시계 눌러서 꺼버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카메라를 만들고 시작할게요.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빈 공간을 오른 마우스로 누르시면 새로 만들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카메라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대화 상자가 뜨죠. 자, 여기에서 카메라의 유형을 보시면 원노드 카메라, 투노드 카메라가 있는데 원노드 카메라는 카메라만 있는 거, 투노드 카메라는 카메라와 타겟이 있어요. 그래서 제어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저희는 투노드 카메라를 사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투노드 카메라 선택해 놓고 자, 다음으로 사전 설정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미리수가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 이거는 카메라 렌즈의 미리수예요. 자, 보통
사람의 시각과 유사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표준 렌즈인 50mm 렌즈예요. 그런데 요거보다 미리수가 크게 되면 줌 렌즈라고 그러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끌어당겨서 확대해 보는 거고, 자, 이 50mm보다 작게 되면 이제 광곽이라 그러죠. 그래서 광곽 같으면 화면에 담기는 내용이 많죠. 대신에 왜곡이랄지 아니면 피사체, 물체가 작게 보이는 겁니다. 자, 저희는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35mm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가셔서 확인 단추를 딱 누르시게 되면, 자,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카메라로 물체를 한번 관찰을 해볼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뷰포트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컴포지션 화면 오른쪽 아래 보시게 되면 여기 뷰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이 뷰와 4뷰가 있는데, 자, 이 뷰를 골라 볼게요. 자, 그러면 뷰포트가 2개가 생겨요. 만약에 4뷰를 고르시게 되면 뷰포트가 4개죠. 자, 저희는 이 뷰로 바꿔놓고, 자, 뷰포트가 2개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자, 뷰포트에 내 귀퉁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삼각형 태그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태그가 붙어 있는 것은 현재 뷰포트가 선택이 되어져서 활성화됐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왼쪽에 있는 뷰포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 파란색 태그가 왼쪽으로 옮겨지죠. 그러면 앞으로 모든 작업은 여기 위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작업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른쪽 거를 클릭하게 되면 카메라를 통해서 작업을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어떤 뷰포트를 활성했느냐에 따라서 해당 뷰포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뷰포트도 지금 보시면 여기 위쪽 뷰, 오른쪽엔 카메라 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왼쪽은 위쪽 뷰로 그대로 볼 거고, 오른쪽은 저희가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활성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해당 부분 목록을 누르셔서 나는 이걸 앞에서 본 모습, 왼쪽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왼쪽 뷰 놓으면, 자, 보세요. 카메라가 옆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죠. 자, 그러지 않고 카메라 뷰를 고르시게 되면, 자, 카메라를 통해서 바라본 뷰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휠 버튼을 굴려서 화면을 조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뷰포트를 다루실 때, 자, 여기 왼쪽 위쪽 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휠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시면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면서 화면이 이동을 하죠. 그리고 휠 버튼을 굴리시게 되면, 자, 위로 굴리면 확대, 아래로 굴리면 축소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만큼 뷰포트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물체를 위에서 관찰하고 있는데 이 글자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얇은 거라, 자, 보시게 되면요, A, 굉장히 얇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얇은 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3차원 공간상에서 제어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걸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 있는 B를 선택하시고, 자, 축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Z축이라 그랬죠. 화면 모니터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파란색 화살표 머리를 집어서 뒤로 쭉 밀어 주시게 되면 글자가 뒤로 밀려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오른쪽 카메라 뷰에서 보시게 되면 글씨가 좀 작아져 보이죠. 왜냐면 가까운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니까.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여기 왼편에서 C자를 선택하시고 파란색 화살표 축을 잡아서 쭉 뒤로 밀어줍니다. 자, 그러면 멀리 갔어요. 자, 오른쪽 카메라 뷰를 통해서 보면 C가 작아져 보이죠. 자, 그래서 세 개를 다 선택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얘는 앞에 있는 것은 A, 중간에 있는 것은 B, 맨 끝에 있는 것은 C죠.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애, 제일 뒤에 있는 애 해가지고 공간에 차이가 생겼죠. 즉 거리가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원 공간상에서 거리감을 줘서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메라를 움직여서 어떻게 관찰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자, 카메라 소스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X축으로 움직여 볼게요. 자, X축으로 움직였더니, 자, 보시면 여기 오른쪽 카메라 뷰를 잘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카메라를 움직였더니 전체 대상 물체가 화면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죠. 자, 제가 이게 위쪽 뷰가 아니라, 자, 이거를 옆에서 바라보는 왼쪽 뷰로 바꿀게요. 자, 그런 다음에 카메라를 제가 위로 들어 볼게요. Y축이죠. 자, 카메라를 위로 들었더니 글자가 아래로 내려가고 또 위로 올라가고, 카메라를 들었느냐 내렸느냐에 따라서 피사체가 높낮이가 바뀌는 게 확인이 되죠. 자, 다시 뷰포트를 위쪽 뷰로 바꾸겠습니다. 위쪽 뷰. 자, 그래서 앞뒤 좌우 위치는 위쪽 뷰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고, 높낮이를 제어할 때는 측면에서 바라본 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찰은 여기 카메라 뷰에서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카메라의 타겟을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동그라미에 십자 표시 있는 거 있죠? 자, 이거를 정확히 집어서 드래그를 하시면 카메라는 정확한 위치에 꼽혀 있는데 카메라가 쳐다보는 위치가 어디냐 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카메라가 왼쪽을 쳐다보기도 하고 오른쪽을 쳐다보기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의 소스를 움직여 보기도 하고 카메라의 타겟을 움직여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제어해서 뭔가를 작업을 하시려다 보면 원하는 것처럼 쉽게 작업이 잘 안 이루어져요. 카메라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좀 쉽게 다루기 위해서 가상의 물체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 가상의 물체를 가지고 카메라를 원격 조종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그게 바로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카메라를 널 오브젝트에다가 링크를 걸어주고 그 널 오브젝트를 제어하는 방식이에요. 가상 오브젝트, 즉 더미 오브젝트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레이어 패널에 오른 마우스 누르셔서 새로 만들기에 널 개체라고 있죠. 자, 그러면 널 개체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널 개체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사각형이 하나 보이죠? 자, 얘는 출력했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가상 물체예요. 그래서 이 가상의 물체에다가 카메라를 링크를 걸어줘서 가상의 물체를 제어하면 카메라가 따라 움직이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널 개체도 3차원으로 제어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 3D 레이어를 체크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널 개체에다가 링크를 걸어줍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널 개체를 움직이면 카메라가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카메라 워킹을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회전해 볼게요. R 눌러서 회전 속성 꺼내시고 관찰하기 좋게 화면을 좀 확대할게요. 자, 현재 오른쪽 카메라 1번 뷰포트를 활성화를 시켜놓고, 자, 여기 확대 비율에 가서 맞추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기 실행했더니 화면에 꽉 차죠. 자, 그러면 먼저 널 개체의 X축 방향으로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축 방향으로 값을 주면,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네요. X를 축으로 위아래 움직이는데 A, B, C라는 글자가 거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간감이 느껴지죠. 자, 명령 취소하고, 자, 이번에는 Y축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Y축으로 돌렸더니, 자,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빙 돌아가는 게 보이죠. 자, Z축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Z를 축으로 돌아가라. 자,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가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축 초시계 눌러놓고 1초가 지났어요. 편집 기준선을 2초로 놓으신 다음에, 자, 한 바퀴 돌려볼게요. 1x. 자, 확인해 볼게요.
편집 기준선을 0초로 돌려놓으시고 미리 보기. 자, 그랬더니 한 바퀴 빠르게 돌았죠. 자, 두 번째 1초에서 Y축 회전값에 초시계를 눌러놓고, 자, 이제 또 시간이 1초 흐릅니다. 2초로 가서 Y축으로 1X 한 바퀴. 자, 그러면 다시 1초에서 2초까지 Y를 축으로 한 바퀴가 도는 거죠. 자, 다음 2초에서 편집 기준선 2초입니다. 자, Z축 초시계를 눌러가지고 활성화시켜서 키프레임 만드신 다음에 3초로 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1X 확인해 볼게요. 자, 편집 기준선 잡아서 뒤로 돌린 다음에 천천히 앞으로 전진해 보시면 Z축으로 도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 확인해 볼게요. 자, 0초로 감아놓고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자, 앞으로, 옆으로, 가운데로. 자, 3차원 공간상에서 움직임을 가지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3차원 공간상에서 움직임을 주시게 되면 훨씬 더 역동감이 느껴지는 그럴싸한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설정하는 방법까지 살펴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의 옵션 중에서 포커스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적용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은 지우고 시작할게요. 왼쪽 레이어에서 널개체 선택하고 제거를 시킬게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웁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다 없어졌겠죠. 자, 이번에는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확장 단추를 눌러 보시면 카메라 옵션 나오죠. 확장 버튼을 눌러서 펼치신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옵션은 피사계 심도와 조리개 흐림 레벨이에요. 먼저 피사계 심도가 있는데, 이 피사계 심도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찍었을 때 앞에 있는 물체와 뒤에 있는 배경이 어느 정도 선명한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물체를 찍었는데 뒤에 있는 배경까지 선명하게 나오면 피사계 심도가 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물체를 찍어서 선명하게 만들었는데 뒤에 있는 배경은 흐릿해요. 그러면 피사계 심도가 얕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능을 쓸지 안 쓸지를 정하는 겁니다. 자, 현재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클릭을 해서 설정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피사계 심도를 쓴다는 뜻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조리개라는 값과 흐림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값은 높이면 높일수록 뒤에 있는 것이 많이 흐려져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카메라가 쳐다보고 있는 곳은 여기 타겟 부분이죠. 그래서 포커스가 맞아 있는 것은 여기 A에 맞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지금 B는 멀리 떨어져 있고 C는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거리의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제가 조리개 값을 좀 올리고 흐림 레벨도 좀 올렸습니다. 자,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뒷부분이 많이 흐려졌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화면 보시면 A는 선명하죠. 포커스가 맞았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조금 멀리 있는 B는 흐릿하죠. 거리의 차이가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C는 그보다 더 흐릿하죠. 자, 그래서 포커스가 맞아 있는 것, 그 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에 따라서 포커스와 가까운 쪽은 선명하고 멀리 있는 쪽은 흐릿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그 효과를 조리개 값과 흐림 레벨로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포커스가 달라짐에 따라 대상 물체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왼쪽 위쪽 뷰에서 카메라를 파란색 화살표 축을 잡고 앞으로 전진해 볼게요. 자, 점차 앞으로 쭉 가면 점점 포커스가 B에 맞춰지니까 B가 선명해지죠. 그랬다가 A하고 C는 흐릿해졌죠. 자, 그런 다음에 점점 좀 더 갑니다. 자, 이번에는 C 쪽으로 가면 A하고 B는 흐릿해지면서 C가 초점이 맞아지죠. 자, 다시 뒤로 빼볼게요. 자, 카메라를 뒤로 쭉 빼면 B에 가까워질수록 B가 선명해지고,
다시 쭉 더 빼서 A로 가까워지면 A가 선명해지죠. 자, 그러면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먼저 자, 카메라 레이어 선택하시고 위치 속성 P 누르신 다음에 초시계 눌러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처음 1초까지는 B로 가요. 자, 다음 2초까지는 C로 갑니다. 쭉 카메라를 잡고 C로 이동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계속 카메라를 클릭을 해서 앞으로 쭉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3초로 가서 자, 이번에는 다시 여기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머리를 집어서 뒤로 물러납니다. B. 자, 마지막 4초로 가서 Z축을 잡고 A 있는 쪽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편집 기준선 0초로 감아놓고 자, 뷰도 1뷰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미리 보기 카메라가 앞으로 쭉 갈수록 가까워지는 물체는 선명해지고 물러날수록 멀어지는 거죠. 흐릿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포커스 효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D 레이어와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학습하신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내용은 3D 레이어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오브젝트를 3차원 공간상에서 제어하기 위해서 3D 레이어를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3차원 공간상에서 제어를 하다 보면 장면 연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만들고 세팅하는 방법 살펴봤죠. 그리고 그 카메라의 옵션 중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면에 초점이 맞은 부분은 선명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은 흐릿하게 보여서 아웃포커스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이 3차원 공간상에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움직임에 있어서 역동적인 표현이 가능한 거죠. 연습 많이 해보시고 재밌는 영상도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